도윤 부부가 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전세 끝나서요. 조금 멀리로 이사하려고요. 미자는 순간 벼락이 친 듯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 방도 있고.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미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오래돼서 아이가 알레르기 있어서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낡았다는 말, 손녀에게 좋지 않다는 말에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 거냐? 같이 사는 게. 오늘의 황혼사연극장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금정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들이 늘어선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빛발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죠. 오미자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이 정도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미자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미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미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2개와 반찬 몇 개, 그리고 계란 한 판이 전부였습니다. 미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미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미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미자는 우리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아들 도윤, 며느리 지은, 손녀 하윤이 함께 있는 톡방이었죠. 어제 올라온 메시지는 하윤의 학원 시간표 사진이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확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바쁘구나.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자는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학원 열심히 다녀. 할머니가 용돈 보내줄게.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부담스러울까? 혹시 괜히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 미자는 결국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사를 마친 미자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미자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미자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자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톡방에는 여전히 아무 메시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미자는
익숙한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배추와 물을 샀고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미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혼자 사세요?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 먹어. 아들네는 바빠서 잘 못 와.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바쁘죠, 뭐. 장을 마친 미자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미자는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미자는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미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는 며느리 지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일정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에 봬요. 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바쁘니까. 미자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미자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미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미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장면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고 우리 가족 톡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허전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이 있었고 미자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미자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내리다가 미자는 카카오톡 알림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친구 정숙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미자는 빠르게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정숙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나야 손주들 보느라 바빠 죽겠어. 오늘도 애들 데리고 공원 다녀왔어. 미자는 정숙의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톡 프로필 사진도 손주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미자는 무심코 알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친구들의 상태 메시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화면을 내리며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 뭐 먹지? 피곤하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어느 순간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숙의 상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은 제주도가 최고네인 그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눌러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3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도윤,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녀 하윤이었습니다. 도윤은 하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지은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제주도 바다 앞에서 3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미자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했습니다.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지은의 옷차림도 익숙했습니다. 미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자는 우리 가족 톡방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화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일정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에 봬요.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가족여행이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미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그 여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지만 미자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7시쯤 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자는 찌개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데워진 찌개를 그릇에 담고 밥을 퍼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하얀 쌀밥, 그리고 작은 반찬 접시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밥상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뭐, 돈만 주는 사람이지 뭐.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미자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속상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먹은 미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제주도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웃는 얼굴, 지은의 밝은 표정, 하윤의 장난스러운 모습. 그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미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우리 가족 톡방을 바라봤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니?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하지만 미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주름, 처진 볼, 그리고 어두운 표정. 미자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나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을까? 미자는 휴대폰을 끄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빈 거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미자는 혼자였습니다. 제주도 사진을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그동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역시 미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톡방은 조용했고 미자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윤과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았고 도윤은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제주도는 잘 다녀왔니? 미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게... 지은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정말 좋았어요. 하윤이도 너무 좋아했고요. 미자는 물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사진 봤어. 정숙이 톡 상태 메시지에 올라왔더라고.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미자는 참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미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 도윤은 지은을 쳐다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전세 끝나서요. 조금 멀리로 이사하려고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사?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 근처로 가려고요. 하윤이 학교도 있고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싶어서요. 미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멀리?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해 쪽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미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 방도 있고.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오래돼서 아이가 알레르기 있어서요. 곰팡이나 먼지에 민감하거든요. 미자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색이 바랜 커튼. 이 집은 미자가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을 키운 곳이었고 도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집이 낡았다는 것,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미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희들 생각이 있겠지. 지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자주 뵈러 올게요. 주말마다 올 수 있어요. 미자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주말마다 온다는 말.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도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윤이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봐. 지은도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고 미자는 현관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부부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미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댁은 오래돼서 아이가 알레르기 있어서요. 낡았다는 말, 좋지 않다는 말.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미자는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 거냐, 같이 사는 게.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부부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그 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미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명절 준비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척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명절에 모이는 사람은 도윤 가족뿐이었습니다. 미자는 올해 추석에 도윤이 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미자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추석 말인데요. 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응, 추석?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아파트 대출금이 좀 많아서요. 이번 명절에는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용돈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추석에 올 거냐는 말은 하지 않고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도윤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만요.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 지출이 많아서.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00만 원. 미자의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도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추석 때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는 거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50만 원. 미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7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 이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애들 키우겠어. 미자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미자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만 원이 도윤의 계좌로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윤은 학가를 거부했고 제주도 여행에도 자신을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주는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톡방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내리며 다른 톡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지인의 톡방에서 새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정숙의 메시지였습니다. 미자야, 요즘 도윤이네 잘 지내? 미자는 답장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무심코 앱을 켰습니다. 피드를 내리다가 미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 바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도윤, 지은, 하윤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가족여행 완벽했어요.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 해시태그 추억 저장,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해시태그 힐링타임.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 부럽다. 가족여행 최고. 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행복한 가족, 추억 저장. 그 단어들이 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자는 그 추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미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돈만 주는 사람이구나.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미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은 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미자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아들에게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돈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송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그 후로 계속 무기력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설쳤습니다. 가슴속에는 답답함이 가득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냉장고 문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어지러움이 가라앉았고 미자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미자는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미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로 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미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자는 벽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몸이 그대로 기울었습니다. 쿵! 미자는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미자는 희미하게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미자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자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신음을 냈지만 목소리는 작게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박순이가 미자의 신문이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미자는 아침 일찍 신문을 가져갔는데 오늘은 오후가 되도록 신문이 그대로였습니다. 순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자 씨 계세요? 순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순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고 관리소 직원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이와 관리소 직원은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프라세스 미자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순이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미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미자의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190이에요. 위험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미자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가 미자를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환자분 휴대폰에서 아들분께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네요. 미자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냄새가 났고 귀에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아드님께 연락했으니 곧 오실 거예요. 1시간쯤 지나서 도윤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미자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보입니다.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엄마. 미자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윤의 말에 미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날 가족이라 느낀 적 있니? 도윤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난 그냥 돈 주는 사람이지, 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안정됐어.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병원비 카드 한도 초과야. 다른 카드 써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자는 도윤의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손을 잡았지만 미자는 손을 빼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링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낮에 잠깐 들렀다가 갔고 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미자는 혼자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지은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지은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병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병실이 좀 어수선하네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은은 일어나서 병실 구석에 놓인 가방과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미자의 가방을 옮기다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색이 발해 있었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도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미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대학 붙었을 때 그 등록금은 내가 빚내서 마련한 거야.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너한테는 말 안 했지. 내가 걱정할까봐.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내 기쁨이야.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도윤이 결혼할 때 쓴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결혼식 때 혼수 비용도 사실은 내가 카드론으로 냈단다. 내가 장가 가는데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 내 신부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 부담됐지만 엄마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아, 하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준 100만 원 기억하니? 그건 내가 명절에 받은 세뱃돈을 모아둔 거야. 내 용돈은 아껴 쓰면 되니까.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빚을 내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돈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미자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님, 미자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어머님은 사랑을 주는 방식이 달랐던 거네요. 미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합가를 거절하고 여행에도 모시지 않고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미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을 가족으로 모실게요. 미자는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와 지은과 미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일어나서 편지 봉투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도윤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미자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 빚을 내셨는지.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돈이 많은 줄만 알았어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돈을 주시니까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미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도윤은 미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도 다가와 미자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미자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미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집이든 우리가 구하는 새 집이든 같이 살아요. 미자는 놀라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하윤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도윤과 지은은 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으로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도윤과 지은이 함께 와서 미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미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청소했어요. 어머님 오실 준비를 했습니다. 미자는 감동했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위해 집을 청소해 준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미자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김치,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미자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지은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윤과 지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얼마만인지 미자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었습니다. 도윤이 미자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지은도 된장국을 떠서 미자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국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끓인 건데. 미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부터 학가할게요. 미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해로 이사 가는 건 취소했어요. 대신 엄마 집 근처에 좀 더 큰 집을 구하려고요.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요.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낡아도 온기가 있으면 돼. 지은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새 집은 어머님 방도 따로 있고 하윤이 방도 있고 우리 모두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도윤과 지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하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하윤은 미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자는 손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그동안 잘 지냈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윤은 가방에서 색종이로 만든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미자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우리 셋이 여행 가요. 제주도 말고 할머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사랑해요. 하윤 올림.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글씨 하나하나가 미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자는 하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윤아.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해. 하윤은 활짝 웃으며 미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요? 엄마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는데. 하윤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향에 가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곳.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 듣고 싶어요. 도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데요? 엄마 고향이 어디죠?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경주야.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지.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경주로 가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미자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사진에 좀 나오자. 하윤이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와, 할머니랑 여행 간다. 도윤과 지은도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흘렀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윤은 미자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소파에 앉아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 미자는 하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자의 집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자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순간을.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경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미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날이었고 미자는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미자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아침 9시 도윤의 차가 미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는 도윤, 지은, 하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타요. 미자는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부산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들과 넓은 들판.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경주에서 보냈던 날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윤이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주에서 뭐하고 놀았어요? 미자는 하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강에서 물고기 잡고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도 따먹었지. 하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신난다.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2시간쯤 달려 차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옛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내가 살던 곳이 저기쯤이었어. 차는 천천히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미자는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가족들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미자는 옛 집터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미자는 그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우물도 있었지. 미자는 옛 기억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족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은 옛 집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은 셀카봉을 꺼내 휴대폰을 설치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의 환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확인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도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빼놓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미자는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터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지만 미자는 그때의 기억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했어. 하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고무줄놀이가 뭐예요? 미자는 웃으며 하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경주 전통 음식인 쌈밥과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미자는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지은이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있으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인근 절로 향했습니다. 불국사였습니다. 미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들은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을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미자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미자는 하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든 좋아. 너희들과 함께라면. 하윤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할머니 고향에도 가요. 엄마 고향도 가고. 도윤이 미자 옆에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지. 지은도 다가와 미자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 이제는 함께 살 거니까 매일 볼 수 있겠네요. 네 사람은 절 마당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미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외로움과 서운함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을 주는 사람이지. 해질 무렵 가족들은 제주도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우리끼리만 제주도 갔던 거 정말 미안했어요. 이번엔 다시 왔어요. 이번엔 엄마랑 함께요.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구나. 제주도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가족들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윤은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뛰어다녔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미자 곁을 지켰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자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자의 표정에는 지난 상처를 녹인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놓자. 바람 속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할머니 고향에도 가요. 미자는 하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디든 함께 가자. 제주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윤의 맑은 목소리, 도윤과 지은의 따뜻한 목소리. 미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